안녕하세요. 과학의 흐름을 따라 떠나는 지식세계 여행. 과학이 빛나는 밤의 시간입니다. 과학스러운 산책 코너. 오늘도 지금 강서구에 있는 아까 개화산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개화산 옆에 있는 치연산이래요. 여기는 치연산은 좀 낮고 뭐 순한 고개 뭐 이런 뜻이래요. 순할치 뭐 고개현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저번에 에피소드에서 되게 평평하다. 길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막이 이렇게 심하지 않고 평평해서 산책하기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그 느낌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네요. 치연산. 좋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아요. 이게 사실 뭐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이거 뭐 산 이름도 안 붙여줄 텐데 그냥 이름 없는 언덕이죠 뭐.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지만은 이 방화동 동네가 내려다 보이네요. 이렇게 쭉.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해 볼까요? 저번 에피소드에서 이제 물관 이야기 했었죠. 와, 그거를 30분을 넘게 했대요. 그 얘기를. 그거 간단한 얘기일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채관입니다. 채관. 그 관다발의 또 한 종류이기도 하고, 채관은 이제 영양분을 이동해주는 하나의 통로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식물들도 다 그 채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이제 수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이제 소나무네. 얘도 되게 힘겹게 살아가네. 위쪽에 지금 화렵수들이 다 천장을 막아놨어.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지금. 소나무 이걸 어떻게든 뚫고 싶어갖고 막 사방으로 막 가지를 뻗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나무, 거시식물, 그리고 또 속시식물 체관이 이제 다르죠. 속시식물은 훨씬 더 이제 분화가 됐고 거시식물은 더 단순하고요. 그 체관에서도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보면은. 저번에도 그 물관에서도 그랬잖아요. 속시식물의 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 느낌이고 뻥 뚫려가지고, 그리고 거시식물의 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멍들, 그러니까 양옆으로 막 구멍들이 나 있어서 그 구멍들을 통해서 이리저리 막 이제 새 나가면서 수송이 되는 거죠. 약간 그 스펀지 느낌이죠. 그랬는데 이제 채관에서도 뭐 거의 비슷해요. 그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을 비워가지고 정말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그걸 이제 또 도와주는 동반세포라고 있어요. 동반세포가 있어서 그 굉장히 그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얘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 영양분의 수송이 안 되죠. 그건 딱 어떤 매니저 세포도 있는 거고. 야, 근데 여기 팔각정이 되게 전망이 좋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없네. 전망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 팔각정에서 이 도로가 쫙 보여요. 와, 저 끝까지 마치 지평선 끝까지 뻗어나갈 것만 같은 도로가 한 8차선 되는 큰 도로 같은데 쫙 뻗어 있어요. 저기 아마 마곡 쪽으로 뻗은 것 같은데. 이 밑으로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터널로 자동차들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 팔각정이 있습니다.
야, 이 팔각정 뭔가 이름을 붙여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녁 때 오면은 여기 자동차 지나가는 야경도 구경하고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쫙 둘러 있는데 야경이 꽤 괜찮을 것 같네요. 약간 그 데이트? 뭔가 이렇게 좀 오붓한 자리에서 데이트하고 싶다. 아,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팔각정이고. 마곡 한수 대림 아파트 근처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자, 뭔 얘기하다 또 이 팔각정이 채관 얘기했었는데, 아, 그 동반 세포 맞아. 컴패니언 세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속지식물은 하여튼 그래요. 속도 비어져 있고 제대로 이제 파이프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쪽은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닐 것 같네.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은 데는 피해야 돼. 자, 다시 팔각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시식물은 속시식물은 제대로 된 파이프지만은 거시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이프라기보다는 그냥 그 세포들 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새어 나가는 거죠. 그 영양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양분의 수송이 일어나는 거고. 일단 파이프의 외형은 그렇고요. 근데 파이프만 있다고 영양분의 수송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이 펌프가 있어야 돼. 펌프가 사실 더 중요해요. 펌프가 없으면 그 수송이 일어나질 않아요. 절대 안 일어나요. 왜 절대 안 일어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농도가 이제 그 파이프 안에 당분이 이제 차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프 바깥에서 이제 당분을 밀어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농도가 파이프 안에는 당분이 농도가 높을 테고 파이프 바깥에는 당분의 농도가 낮겠죠. 그러면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당분이 그냥 알아서 스며들어 가지는 않겠죠. 오히려 바깥으로 새 나오면 새 나왔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어떤 물질은 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넣어줘야 돼요. 에너지를 들여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능동수송. 이거 학교 다닐 때 아마 엄청 배우셨을 거예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그 능동수송을 하냐면은 양이온 펌프가 있어요. 그 수소이온 H 플러스. 이것도 학교 다닐 때 되게 중요하게 배웠었죠. H 플러스 양이온 이거를 그 컴패니언 세포 있잖아요. 그 동반 세포가 막 바깥으로 퍼내요. 그러면 이제 그 농도차가 생기게 되죠. 안에는 그 농도가 낮고 바깥쪽에는 농도가 높으니까 바깥쪽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그때 이제 그 당분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채관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밀어 넣어 줘가지고 이 영양분이 수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수송이 되지? 우리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씨앗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파리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씨앗이나 뭐 어떤 영양분을 막 소비하는 쪽에서는 계속 그게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무래도 그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 당분의 농도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펌프를 이용하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농도 차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이차라고 볼 수도 있고,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항상 이런 차이가 나야, 예. 그래야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냥 똑바로 평평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에너지의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위치 에너지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위에 올려놔야지 그게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냥 맨 밑바닥에 있으면 뭐 아무런 에너지도 없죠. 그래서 그런 능동 수송, 에너지를 이용한 능동 수송을 통해서 영양분을 수송한다 라는 겁니다. 아, 여기 되게 조용하네요. 그쵸? 지금 거의 소음이 안 들리죠? 도시 소음이. 뭔가 이렇게 푸근하게 이 산이 이 공간을 딱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여기 오니까. 신기하네. 이야, 좋다. 굉장히 또 숲이 울창하네요. 수천장도 한번 볼까요? 와. 이쪽으로 가면 한강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새소리. 아, 핸드폰에 이 소리가 담길지 모르겠는데 요게 아마 그 맷비둘기 소리일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베란다에도 와가지고 아침에 얘가 울어서 이제 잠이 깼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인데 얘는 좀 약간 수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데요. 맷비둘기는 그냥 보통 비둘기는 뭐 온 사방에 막 돌아다니는데 얘는 색깔도 약간 달라요. 뭐 갈색? 약간 이제 산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길이 되게 특이하네. 엄청 맨질맨질해요. 뭐 이렇게 약간 다져놓은 듯한 느낌이. 아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들께서 이제 맨발로 다니시던데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맨질맨질하다. 뭐 누가 여기 쓸어놨네, 빗자루로 여기를. 오, 빗자루질한 자국이 있어요. 누구 일일이 다 쓰나봐요. 그러네, 낙엽을 다 쓸어놨네. 야, 이게 누구의 정성일까? 야, 이런 길도 있구나. 되게 좋다. 뭐 약간 포장도로 느낌도 나고. 자, 이제 저는 좀 더 좁은 산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솔길이네 여기는. 아까 거기는 큰 도로라고 치면은. 야, 여긴 되게 나무가 다양하네. 수종이, 그죠? 그냥 나무 껍질만 봐도 얘는 되게 껍질이 두껍고 저건 그렇지 않고 똑같은 종류인데 아니다. 아, 이파리만 봐도 다르네, 그죠? 얘는 약간 그 손바닥 같은 모양이고 쟤는 이제 둥글둥글 넓적한 모양이고. 이파리의 모양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거 만약에 시험 친다 그러면은 진짜 머리 아파서 못할 것 같아. 너무 종류가 많아갖고. 우리 또 그냥 쓱 스쳐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것도 하나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연구할 거리가 되는 거고. 와, 이 숲천장 볼 때 전 참 좋더라고요. 다양한 높이로 구성된 숲천장.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거 맞아요. 채관 얘기했었죠. 채관에서 이제 그 동반세포가 속시식물에 있는 거예요. 속시식물은 이제 진화를 했으니까 그 동반세포가 이제 능동적으로 당분을 잘 밀어 넣어 주는 거고, 양성자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거시식물은 안 그럴까요? 거시식물도 비슷하게 하긴 한데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단백질 세포라고 그러던가? 알부민 세포인가? 아, 단백 세포 맞아. 뭐 사실 단백질 거기 특별히 많은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연구할 때 그게 뭐 염색이 그렇게 좀 잘 돼가지고 단백질 염색하는 그 염색약에 그래서 그냥 대충 이름을 붙인 건데 하여튼 그 단백 세포, 알부민 세포라고도 하는데 걔네들도 이제 밀어 넣어 주긴 해요. 양성자 펌프를 이용해서. 근데 펌프의 좀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좀 약간 엉성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진화해서 결국 이제 소시생물의 어떤 그 동반세포 성능 좋은 펌프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아예 좀 뭐랄까 그 뿌리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반세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포에서 그 체관세포랑 그 파이프 세포랑 같은 세포에서 분화해가지고 생겨난 건데 알부민 세포는 그렇진 않대요. 다른데 다른 데서 분화한 세포가 그냥 어쩌다 옆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그게 어떤 동일한 진화의 어떤 갈래에서 나온 게 맞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알아본 게 잘못된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것저것 이제 검색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게 뭐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또 되게 그럴듯하게 헛소리를 잘해요. 얘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죽어도 그런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 안 해. 결국에는 막 어떻게 진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막 해갖고 좀 난감할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알려준 것도 결국엔 다 검색을 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또 확인할 때 잘 자료가 있냐, 그게 또 아닌 경우도 많아요.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자료가 잘 없어요. 특히 뭐 이제 우리나라 한글 자료는 되게 이제 자료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하여튼 그래서 뭐 적당히 뭐 완벽한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뭐 컨텐츠다 뭐 이렇게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한 90%는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 아주 좋네요. 막 나무들이 다 뒤엉켜 있구나. 이게 상수리 나무인 것 같은데? 도토리 열리는 거. 가만 보면 다 이파리의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알아보니까 얘는 떡갈나무래요. 상수리 나무는 아니고, 상수리 나무는 좀 더 이파리가 날카롭고 길대요. 얘는 좀 넓적하죠. 이렇게 톱니처럼 또 이렇게 이파리가 되어 있고, 상수리 나무는 그렇진 않다고 그러네요. 둘 다 이제 참나무과죠. 상수리 나무나 떡갈나무나. 그래서 도토리는 둘 다 열리고, 주로 이제 도토리묵을 해서 먹는 거는 상수리 나무 도토리가 좀 더 맛이 괜찮다는데, 떡갈나무 도토리는 좀 크긴 한데 좀 떫어 갖고 쓰기도 하고. 근데 참나무는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나무죠. 참 좋다. 그래서 참나무라고도 한다는 것 같던데, 어이구 넘어질 뻔했네. 이 참나무는 특히 이제 기근이 들 때, 막 가뭄이 들어가서 막 농사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때 또 오히려 열매가 잘 열려가지고 햇빛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열매가 또 왕창 열려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 이제 이 도토리 따다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약간 구황식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참나무. 참 좋은 나무죠. 이거 다 떡갈나무구나. 그러네. 이파리가 아주 널쩍하네. 저걸 뭐 저 이파리로 떡을 쌌다는 얘기도 있던데, 요건 인공지능이 한 얘기를 해갖고 확실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상수리나무도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상수리나무 이파리는 잘 눈에 안 보이네요. 다 떡갈나무만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 치현산을 이렇게 오르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과학스러운 산책을 했습니다. 이따가 또 한강에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한강에 내려가는 또 길에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아, 진짜 산책하면서 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콘텐츠 만들기. 네, 그럼 또 다음 에피소드에 뵙겠습니다.